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조나단 최다하고요. 저희 회사는 아메리코 타이틀 앤 에스크로라고 하고 저 락필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다가 제가 타이틀 한 거는 거의 한 17년 정도 됐습니다. 2001년서부터 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집을 갖다가 사시면서 타이틀 보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것도 여쭤보시는 것도 많고 그래갖고 일단 그게 왜 필요한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예를 갖다가 제가 좀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소유권을 갖다가 이루실 수 있는지에 관한 걸 갖다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예가 너무 많아요. 사실 막 추리다 보니까 한 200몇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또 추려갖고 70가지 추렸다가 지금 또 20개로다가 추렸거든요. 근데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타이틀 보험이라는 거, 소유권 보험이라는 거에 중요한 그 이유를 갖다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갖고서 오늘 또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럼 제가 좀 설명을 갖다 해드릴게요. 그 타이틀 보험이라는 게 과연 뭔가를 집을 갖다가 사실 때 이게 이제 그 부동산, 저희는 딴 보험이 아니고 집에 땅에 대한 보험. 사실상 집 자체, 건물, 임프루브먼트라고 그러거든요. 미국말로다가는 그거는 언제든지 부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옮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그 타이틀 자체는 땅이에요. 사실은 소유권 자체는 땅 위에 있는 모든 게 타이틀에 다 포함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서 타이틀 보험을 갖다가 제일 처음에 집을 사셨을 때 10년 된 그러니까 한 100년 된 집을 갖다가 사셔갖고 그거 갖다가 3, 4년 후에 집을 갖다가 확장하셔갖고 뭐 4배로다가 넓히셨다. 땅은 그대로 있는데 근데 사실 때 50만 불에 샀는데 나중에 임프루브를 하고 나니까 100만 불이 됐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50만 불까지는 일단 커버를 해드리는데 100만 불까지 다 커버하시겠다 그러면 나중에 또 그 보험을 갖다가 조금 그 프리미엄 조금 내시면 또 그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그 커버리지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런 식으로다가 나중에라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추천을 해드려요. 특히 또 옛날 집을 사시고서 고쳐서 들어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다 추천을 갖다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소유권,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지분이라는 거죠. 뭐 소유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제가 설명을 갖다 해드릴 거는 타이틀 보험이 뭐냐면은 소유권, 내가 갖고 있는 소유권, 그 지분을 갖다 보장하는 보험이다. 그게 어디서 이제 보호가 되냐면은 집을 갖다 사시면서 항상 내가 이걸 갖다가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담보를 잡아갖고서 융자를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팔 수가 있고 렌트 줄 수 있고 그게 바로 소유권이거든요. 근데 타이틀 자체가 망가졌을 때는 그게 제대로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 그 서류 자체에만 내 거지 타이틀 자체에는 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문서에는 내 이름이 들어갔는데 소유권 자체는 제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예를 갖다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항상 그 숨겨진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은 추천을 합니다. 꼭 그 타이틀 보험을 갖다 하라고. 그리고 보험 자체는 그냥 그 집보험 같은 거랑 그 뭐 상해보험 같은 거랑 틀려갖고 집을 사시면서 일시불로다가 프리미엄을 갖다가 내시고 나면은 소유하시는 동안에는 커버가 돼요. 한 번만 내시면은. 그러니까 그게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그 처음에 사셨을 때 금액만큼은 커버가 됩니다. 근데 그게 금액만 커버되는 거지. 예를 들어 갖고서 그 타이틀 자체에 문제가 생겨갖고 소송이 들어왔다. 그러면 변호사 비용까지 다 지불이 되기 때문에 그 페이스 밸류 자체는 뭐 예를 들어 갖고 3,000불, 큰 집 사시는 뭐 4,000불짜리 샀다 그래갖고서 너무 비싸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쓸데없는 소송 들어가갖고서 변호사로 다 해갖고서 변호사 비용 들어가시면 4,000불, 5,000불 깨지시는 거는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를 갖다 생각하셨을 때는 결국 이게 필요 없는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 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동네 그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데 일단은 뭐 타이틀 보려는 그 보험료는 사시는 분이 직접 이제 그 하셔야 되고 여기 이제 한 가지 추가되는 건 뭐냐면 집을 사실 때 본인 거는 옵션이 있어요. 사셔도 되고 안 사셔도 되고 현찰로다가 예를 들어 갖고 50만 불짜리 집을 사실 때는 안 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융자를 하시게 되면은 융자 은행에서는 우리 거는 보호를 해라 무조건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50만 불짜리 집을 사시면서 10만 불 다운하시고 40만 불짜리 융자를 얻으실 때는 40만 불에 대한 타이틀 보험은 은행에다 사주셔야 돼요. 그거는 노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50만 불짜리 내 보험은 옵션으로다가 사셔도 되고 안 사셔도 돼요. 그래서들 많이들 전에도 그랬고 요새도 뭐 가끔 가다가 그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다. 조나탄 최 씨가 그 사무실에서 타이틀 서치 같은 거 다 제대로 하고 어차피 은행에다 보험을 줄 거니까 나는 뭐 그거 살 필요 없지 않냐. 결국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차피 다 해갖고서 문제 없으니까 여기까지 와갖고 세러맨하고 사인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런 결론이 나거든요. 그럼 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한 번 설명을 갖다 해드릴게요. 왜 그게 꼭 그렇게 100%가 아닌가를 갖다가.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타이틀 서치. 이제 저게 뭐냐면은 저희들한테서 이제 그 손님들이 이렇게 갖고 집을 삽니다. 그렇게 갖고서 계약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받아보고서 제가 직접 가서 그 법원에 가서 타이틀 설치를 할 수는 없어요. 명의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60년을 하거든요, 대개들. 그래서 저희들이 외주를 다 내보내는데 외주 내보낼 때 설치하는 친구한테 니네들이 60년을 갖다 보고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60년어치를 갖다가 제가 법원에 가서 보려면 이틀 걸리거든요. 그러면 제 필요가 갖다 주면은 몇천 불이 깨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만 전문적으로 그냥 법원에 앉아갖고서 하루 종일 그거만 보는 회사들이 있어갖고 그 친구들은 뭐 두세 시간 아니면 금방 끝나거든요, 모든 게. 그리고 모든 게 전자화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법원에 가보면. 그래서 그렇게 하고 외주로다가 그 친구들한테 이제 얘기를 예를 들어 보냅니다. 지난 60년 동안에 뭐 N&L 무슨 길 있는 거에 그 집에 대한 타이틀 설치를 갖다 우리 해갖고 보내라.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모든 걸 갖다 정리를 갖다 해갖고서 지금 남아있는 몰기지가 뭐가 있고 지금 그 파는 아니면 현재 주인이 누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60년짜리 그 노트를 갖다 쭉 적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1958년에는 누구 집이었고 그 다음에는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해갖고서 누구한테 넘어갔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넘어갔고 그래서 쭉 해갖고 오늘 오기까지 이 사람한테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리포트를 작성해서 보내줘요. 그래갖고서 저희가 그걸 보고서 확인을 하고 그 대신에 이제 가끔가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미심쩍 갔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직접 들어가고 더 보는 것도 있어요. 한 20년, 30년을 갔다가 더 특히 이 동네가 좀 오래된 동네들 옛날에 진짜로다가 그 농장들이 많았고 약간 문제가 있었던 동네들 그런 동네들은 저희들이 들어가서 조금 더 오래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옛날에 농장들 크게 하시는 분들 진짜로다가 뭐 팜 같은 거 크게 하시 1000에이커, 2000에이커, 3000에이커 하시는 분들이 주인이 이제 돌아가시고서 상속으로 넘어갔고 자녀분들이 반탕들이 많거든요. 뭐 라빈 카운티도 있고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도 있고 볼티모어 메릴랜드 가면은 뭐 몽고메리 카운티도 그런 게 많고 근데 그게 진짜로다가 제대로 모든 게 다 서브디바이드가 됐나 안 됐나 그런 걸 갖다 확인을 갖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속이 제대로 넘어왔나 안 갖다 또 확인을 해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들이 다 검토를 갖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소유권 조사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항상 그 얘기하는 건 60년을 갖다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도 넘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들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사실상 요걸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지금 이제 저한테 주신 시간 갖고는 좀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지금 현재 있으신 분이 예를 들어 갖고 부부였는데 한 분은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사인 계약서에 보면 사인 하나만 돼 있어요. 한 분만. 그럼 저희들이 좀 확인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집주인이 둘인데 한 사람은 누구냐? 어디 갔니? 한 분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못 찾겠습니다. 형제인데 못 찾겠습니다. 그건 문제예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법원에 가갖고서 모든 걸 정하고 신문에다 광고를 내갖고서 사람 찾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모든 절차를 밟은 다음에 소유권을 갖다가 법원에 가갖고서 판사가 인정을 해줘갖고 넘어온 다음에나 집을 팔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갖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드려야 돼요. 당장에 지금 당장에 있는 분들은. 그리고 그 저희들이 또 확인하는 건 뭐냐면 이제 뭐 재산세 같은 거 그런 게 제대로 다 내 있나 안 됐나.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모르시는 거.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저지맨 같은 거, 저지맨 린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 갖고서 크레딧 카드 못 내셔 갖고서 뭐 장사하시다가 좀 힘드셔 갖고서 한참 고생하고 그리고 리스 같은 거
저 렌트 장사하시다 좀 만나갖고서 문 닫고 나가셔갖고서 렌트가 밀려갖고서 10년 전 랜로드가 린 잡아놓은 거, 그거는 무조건 쫓아와요. 집을 파실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장 잘 들어가는 게 뭐냐면 텍스, 인컴 텍스나 뭐 세일스 텍스 안 내신 분들, 밀려 있는 거, 그런 거 안 내시면은 저희들 무조건 걷어갖고서 정리를 갖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들어가서 차압할 수 있는 그 여점이 남을 수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저희가 이제 확인을 갖다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요게 그 다음에 그 집문서, 양도하는 거죠. 파는 사람이 사인하는 문서가 차이가 있냐고 제가 이제 써놨는데, 요거는 이제 그 디드가 원래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항상 다루는 거는 두 가지예요. General Warranty Deed라는 게 있고 Special Warranty Deed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General Warranty Deed는 뭐냐면 대강 모든 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다 그걸 사인을 하세요. 저희들도 서류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고. 근데 General Deed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 집을 팔면서 집문서에다가 사인, 양도 서류에다가 사인을 갖다 하면서 집에 대한, 이 땅에 대한 모든 걸 갖다가 내가 책임을 진다. 그 전에 내가 소유하는 오늘까지서부터 그 전까지를 갖다가 내가 책임을 법적으로다가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그게 뭐 진짜 법적으로다가 사인이 되는 하는 거는 법원에 가서 쌓아봐야 되지만. 근데 많이들 원래 이제 그걸 갖다가 미리 푸시를 갖다 해갖고 다들 그렇게들 하셨는데, 전에는 이제 빌더들도 사실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빌더들이 똑똑해졌어요. 그래갖고서 스페셜 워런티 디드라는 것만 사인을 해요. 빌더들은 요새 99.9%가. 그건 뭐냐면은 내가 땅 주인이 됐을 때부터 오늘 파는 날까지 모든 거에 대한 그 기간은 내가 책임을 다진다. 그 전에 있기는 난 몰라. 그러니까 가장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바이어 비워예요, 한마디로다가. 그러니까 30년 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상속 때문에 문제가 들어가고 한 거는 나중에 빌더는 야 스페셜 디드로다가 사인해갖고 내가 여기 분명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 못 지겠다고. 소송권도 안 돼,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빌더들 하실 때 저희들도 계속 푸시를 갖다가 하는데, 저희들도 일부러 빌더들한테 디드를 갖다 빌더 컨트랙 오셔갖고 오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디드를 보낼 때 일부러 슬라이드 하느라고 제너럴 워런티 디드를 보내요. 이거 사인하라고. 그럼 이제 그쪽 변호사가 푸시를 갖다 해갖고 우리는 이런 거 안 해. 스페셜 워런티 디드를 다 사인할 거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뭐 그게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가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저희들은 터널 하나 꼭 말씀드리는 게 사십시오. 오늘스타일 펄스가 꼭 필요합니다. 사십시오. 빌더라 그래갖고 절대로다가 뭐 보장 있고 그런 건 절대로 없습니다. 오히려 보장이 더 적으세요. 개인이 사인해 주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좀 생각을 갖다가 해 두셔야 될 거예요. 앞으로다가 새 집 사시려면은. 예, 그렇게 하고 다음으로다가. 그리고 이제 보면 찾지 못한 문제점. 숨겨진 뭐 그 요소라 위험성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게 이제 지난번에 2016년 가을에 생겼던 일이에요. 한번 DC에서. 요새 DC 부동산 값들이 많이 올라가서 무지 비싸거든요. 그래갖고서 30 중순 된 사람이 집을 갖다가 하나 살라고 해갖고 타운하우스를 갖다가 한 80만 불에 계약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 다운페이도 30만 불 하고 뭐 한 50만 불 정도를 갖다가 융자를 갖다 얻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서 모든 게 다 끝나갖고서 이제 그 사인을 갖다 하려고 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야 오너스 팔리시는 사지 마라, 안 사도 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면 어차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그 은행 쪽으로다가 타이틀 보험을 갖다 들어주기 때문에 타이틀 회사에서 모든 거 다 조사를 했어. 그 조사 안 했으면 여기 세ttlement를 못하니까 사지 마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알았어, 안 살래 그래갖고 안 산다 그랬대. 그게 한 3,200불 정도 산 것 같아요. 3,200불, 3,300불 정도.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사인하고 다 끝나고 나서 등기 들어가고 집 그 양도 다 되고 이제 다 됐는데 한 6개월, 7개월 지나니까 집에 누가 문을 두들겨갖고 주말에 갔더니만은 그 스피너들에 서브했다고 법원에서. 이게 뭐야라고 딱 봤더니 어떤 여자가 집 반이 자기 거라고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렇게 하고 다 딱 봤더니만은 나온 건 뭐냐면은 집을 팔 부부가 부인은 아니었어요. 가짜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 같은 거 보는 걸 위조를 갖다 해갖고 세ttlement 때 와갖고서 남자의 부인인 척 해갖고 사인을 갖다 하고 몰개지도 거의 없어갖고서
거의 진짜 70만 불을 갖다가 갖고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DC 같은 데는 그런 일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하는데 옛날에 결혼하고 얼마 안 돼 갖고서 집사만 살만 돼 갖고 이혼을 했대요, 부부가. 그러고 나서 그 이혼 어그리먼트 중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은 그러면 집을 갖다가 남편이 계속 유지하고 갖고 가고 부인 되는 사람은 라스베가스 왔기 때문에 라스베가스 이사를 가겠다. 그 대신에 몰개지는 네가 살 거니까 남편이. 근데 집을 팔 때 반은 내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돈의 차액의 반이 아니고 집 판 전금액의 반이 내 거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DC에서 법원에서 이 인덱싱이라는 거 할 때 이름 갖고서 이렇게 쭉 할 때 제대로 됐으면 되는데 그 중간에 한자가 틀렸대요. 인덱싱 자체가. 그리고 타이틀 하는 그 사무실에서도 한 번만 더 뒤집어 봤으면 그게 뜨는데 그게 안 뜨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보지 확인도 안 한 거고 남자는 또 그걸 알고 있었대요. 그래 갖고서 자기 여자친구한테 가라로다가 DC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갖다 만들어 갖고서 본인인 척하고 갖고서 다 판 거예요. 근데 라스베가스 여자는 어떻게 알았냐면은 몰개지가 다 끝났으니까 본인 이름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몰개지가 다 끝났으니까 거의 30년 같은 몰개지 잘 내주시고 갚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지가 왔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분명히 반은 내 건데. 그래서 수송을 해서 알아보니까 벌써 판매가 넘어가고서 이 남자를 갖다 소송하게 됐어요. 이 남자는 세르맨 하나고 이게 무슨 얘기냐? 니네들 제대로 일을 안 했다 그랬더니만은 너 오늘 타일 사는데 무슨 소리냐? 그 대신에 이쪽 그 타이틀 컴퍼니에서는 은행 쪽에다가는 우리는 50만 불 니네들 배상을 해주겠다. 그 대신에 50만 불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가 갖고 있겠다. 근데 이 친구한테는 그 50만 불은 우리 거야. 우리한테 돈을 갚아야 돼. 그렇게 나온 거고 40만 불, 80만 불이니까 반 40만 불에 대한 그 전처 그 지분은 이 친구하고 전처하고 약속을 갖다 해갖고서 20년인가 25년 동안 나눠서 내주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꼭 타이틀 인슈런스가 필요하다는 그런 그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그런 게 항상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뭐 1년에 뭐 한 건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런 게. 근데 저게 이제 저런 일이 왜 생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거 법원에 뭐 인덱싱 하든 거든지 뭐 기록하는 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실수를 갖다가 찾아내는 게 저희들 일인데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은 뒤집고 이렇게 뒤집고 특히 한국 분들은 힘든 게 뭐냐면 그 중국 분들하고 그 이름이 성하고 그 이름하고 뒤집어 갖고서 이민 오실 때 뒤집어서 오신 분들도 많고 그게 뒤집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오신 분들은 그 뭐 이름이 김 그러면은 어떤 게 성인지도 모르고 어떤 게 이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서 이미그레이션에서 그냥 first name을 갖다가 last name으로 다 바꿔버리고 그렇게 넣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디드를 만들 때 항상 성에다가 밑줄을 그어줘요. 잘 보라고. 왜냐하면은 이미 그 저희 같이 동양 그런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제 문제가 생겼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 하는 일 모든 게 다 사람이 하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프로텍션을 갖다 하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지금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제3자 소유권. 저거는 이제 또 다른 케이스인데 저거는 이제 상속권에 관한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셔갖고서 그 형제가 팔았는데 4, 5년 있다가 정신병원에 있던 그 또 한 형제가 나타나갖고서 다 왕쾌가 돼갖고서 우리 형하고 누나가 우리 부모님 걸 다 팔았다 그래갖고 소송이 들어온 케이스예요. 근데 저거는 어차피 안 되거든요. 사실상. 근데 골치가 아픈 케이스예요. 법원에다가 그 얘기를 갖다 해갖고 이거는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현주인은 빼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거는 orphans court 아니면 그 상속법 하는 그 법원이 있거든요. 거기 판사님이 다 사인오프를 갖다 해준 거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은 소유권 가지고 계신 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렇게 갖고서 변호를 갖다 해야 되는데 그거 변호하시려면 변호사 비용 드시는 거예요. 근데 타이틀 보험이 있으신 분은 커버가 돼야 돼요. 변호사 비용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대개도 보면은 스탠다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인핸스라는 게 있어요. 조금 더 프로텍션이 많아지고 그러는 거. 그거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차후에 궁금하시면 한번 전화 주세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대개들 그 인핸스를 갖다가 더 말씀을 추천을 갖다 하고 그거는 뭐 꼭 그 비싸서 뭐 그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커버지 자체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 차후에 생길 일을 갖다가 커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추천을 해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어떤 보험을 드려야 되는지는 일단은 집을 계약을 하시고 그 에이전트 되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본인이 직접 가서 하셨으면 저희 같은 그 타이러 회사 꼭 전화하셔갖고 상의를 갖다 하시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프로텍션이 필요할까를 갖다가. 그리고 저거는 진짜로 저 보호해드립니까? 그러면은 보호합니다. 저희는 거의 100% 확신을 갖다 하고 그 외에 저희들도 직접 당했던 그 그러니까 그 변호사 비용을 저희가 직접 부담을 갖다 해갖고서 커버해드리는 케이스가 몇 개 있었어요. 저희가 한 15년 동안에.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군요. 그때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갖다 해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서 꼭 필요하니까 구매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꼭 이게 저희가 뭐 한국 회사라서가 아니고 일을 갖다 하다 보니까 전에 타이틀 회사가 어떤 회사가 한 걸 갖다 이제 저희들이 팔면서 넘어가고서 저희들이 하는 게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고는 항상 한국 타이틀 회사가 하는 거는 좀 더 꼼꼼하게 잘했어요. 그리고 세련맨 하는 자체도 미국 타이틀 회사보다는 한국 타이틀 회사가 좀 더 융통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회사는 거의 블랙 앤 화이트거든요. 흑백이에요. 딱 놓고서 안 해. 내가 힘들면 이거 힘든 거 안 해. 그래갖고 노를 해갖고 자기가 돈 안 번다고 나가요.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특히 버지니아하고 메릴랜드 타이틀 회사들은 구멍을 찾아드려요. 이렇게 해갖고서 이렇게 했으면 괜찮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 가지 저희가 예를 갖다 하는 게 저희가 지금 문제가 돼갖고 약간 걸린 게 있는데 커머셜 프로퍼티요. 쇼핑센터 같은 거. 근데 전 주인이 인도 사람이 파는 건데 한 140만 불짜리 몰개지가 4개가 아직도 안 풀려 있어요. 그게 15년 전 건데. 근데 그거를 갖다가 풀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저희가 하면은 그게 비용이 엄청 들어가니까 그 비용을 안 내겠다 그래갖고 그럼 니네 변호사한테 얘기를 하라 그래갖고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저희는 방법이 있어요. 그 풀 수 있는 방법이. 근데 파는 사람의 변호사는 자꾸 그걸 갖다가 구식으로다가 들어가요. 그 방법이 있는 걸 모르고.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한국 회사라고 좀 이렇게 좀 꺼려하시지 마시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한 번 더 보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헤빗이 있어요. 저희들은. 그리고 미국 회사보다 저희들은 사실 조금 겁이 많아요. 타이틀에 대한 거는. 그래서 한 번씩 더 보고 한 번씩 더 검토하고 한 번 더 확인을 갖다 하는 게 한국 회사니까 될 수 있으면 한국 회사 갖다가 쓰라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20가지 예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찾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얘가. 그래서 일단은 뭐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한 20가지를 갖다가 추려봤는데 첫 번째가 이제 위조된 문서. 사람이 위조를 가짜로다가 드라이버 라이센스 갖고 세련한 거. 그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파는 사람이 집을 샀었을 때 집 문서가 위조가 된 적도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가 뭐가 있냐면은 버지니아 법하고 메릴랜드 법하고 약간 틀린데 공증한 사람이 해외에서 공증을 해온 거. 공증법이 미국이랑 공증법이 포함되어 있는 데가 많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 공증해온 거는 저희도 못 받아요. 근데 버지니아하고 메릴랜드는 이제 조금 법이 좀 돼 있어갖고 공증된 게 잘못된 걸 갖다가 확인이 돼 갖고서 소유권에 대해서 소송을 갖다가 걸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유효기간만 지나면은 사실상 크게 그렇게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꺼름직하니까 그래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를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다 확인을 갖다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위조 문서 같은 거를 갖다가.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정신이상자 또는 무능력자들 거의 이런 일은 없는데 노인네들 전에 몰개지 시장 망가지면서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특히 피지컬 데 돌아다니면서 노인분들한테 집을 갖다 꼬셔갖고 집을 넘겨라. 그럼 이제 그 집이 넘어가고서 이 친구들은 헐값에 사고서 뻥튀기 갖고서 바로 6개월 있다가 또 딴 사람한테 팔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정신 장애 있으신 노인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인한 거는 이제 시그니처도 조금씩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도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은 문제가 나중에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확인을 갖다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소송 들어가고서 소유권에 대해서 싸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성년자 18세 아직까지 18세 이하인 사람은 법적으로다가 계약하고 이런 이행이 안 돼요. 소유권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3살짜리 자녀분들한테 집을 살 때 같이 소유권을 갖다 하고 타이틀을 누를 수는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게 집 하실 때 자녀분들이 사인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집 하는 데다 18살 이하면은 안 돼요. 그거는 보호자로다가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거.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법에 승인되지 않은 기업들, 뭐 보면은 이제 LLC 같은 거, 특히 이제 상업용 커머셜 프로퍼티 하시는 분들 보면은 파는데도 엔티티 기업이고, 엔티티 자체에 저희들이 서류를 갖다가 확인해야 되는 거 있고, 주정부에 등록이 돼 있나 안 됐나, 이게 지금 그 스탠딩인지 아닌지 확인을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멤버가 많든지 아니면 쉐어홀더가 많은 데는 너네들이 정관이 다 돼갖고서 모든 게 다 정관대로 다 됐냐 안 됐냐 확인을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돼갖고서 넘어온 거는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쉐어홀더가 나중에 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갖고 나는 여기에 동의 안 했어, 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확인을 갖다 해야 돼요. 이렇게. 밑에 것도 똑같은 거고요. 위에 거는 이제 LLC나 코퍼레이션이고, 5번째에 하면 이제 파트너십. 파트너십 같은 거는 등록이 그냥 등록만 하고 정관 같은 게 안 될 파트너십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탁, 저건 뭐냐면은, 죄송하지만 제가 이걸 갖다 하다 보니까 제가 한글이 좀 짧아갖고 영어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순수 한국말로다가 번역하다 보니까 신탁 계약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게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트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서 리빙 트러스트라는 거 요새 가끔가다 들어보실 수 있는데, 재산이 많은 분들 리빙 트러스트라는 걸 갖다 만들어 갖고, 내가 살아생전에는 이런 소유권이 있는데 죽었을 때는 내 대한 소유권이 우리 와이프한테 가고, 그 다음에는 누구한테 가고, 그렇게 해갖고서 회계사님은 잘 아실 텐데 리빙 트러스트라는 걸 만들어놔요. 그래서 거기에 대행으로다가 소유권을 갖다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배정이 돼 있거든요, 정확하게. 근데 그걸 갖다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가끔가다. 누가 누군지 모르고. 그리고 특히 또 돈이 많은 사람들, 변호사 대행해갖고서 집하는 사람들은 네가 뭔데 이걸 봐야 돼, 그렇게 나가요. 이건 인터널 다큐멘트인데 우리 거다. 근데 트러스트로다가 집어넣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회사거든요. 그럼 니네가 회사로 넣어놓았으니까 회사에 대한 정관 다 내놔, 그렇게 나가야 돼요, 결국. 그래서 저희가 다 확인해야 돼. 그게 확인이 안 돼갖고서 나중에 진짜로다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돼요. 그리고 밑에 거도 법인 설립,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기업 자체에서 팔 때 법인이 진짜로다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법적 권한, 예를 들어 갖고서 교회 같은 거, 목사님이 교회 미팅 안 하고 목사님한테 사시라고 준 집 팔라고 그러실 때,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거는 교회 거니까 목사님 혼자서 대행으로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걸 확인해갖고 그런 거 하셨다가 나중에 문제돼갖고 소송들을, 교회에서 소송들은 뺏기세요, 그거는. 그 대신에 이제 오늘 스타트업 플레이스가 있으시면은 커버가 되는데, 없으시면 뺏기시는 거예요, 그런 거는. 진짜로다가. 그리고 해외법의 무자격, 무승인, 저것도, 아까 해외 공증 같은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해외 법인이 부동산을 갖다 팔려면은 쫓아가야 될 조항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꼭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FIRPTA라는 거, 이제 회계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해외 회사가 아니면 여기에 영주권도 없고 소셜 스큐리티 번호가 없으신 분들이 여기 있는 부동산을 팔 때 IRS에다가 세금을 내실 게 있어요. Foreign Investment Real Estate Property Taxes 그렇게 하고서 내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서 전에 보면 이제 종종 있었던 거 뭐냐, 한국에서 유학 오신 분들 그래갖고서 부모님이 칸도 8만 원짜리 사주셨어요. 박사학위 다 끝나시고 이거 팔고 갈래 그랬는데 여기서 세금을 갖다 안 내고 소셜 스큐리티 번호 넣고 유학생으로 가 있었잖아요. 집은 사셨고 그러면은 파시는 거에 15% 뭐 30% 이렇게 해갖고서 IRS에다가 세금을 주셔야 돼요. 왜냐면 해외 거주자, 해외인이 여기 와서 부동산을 갖다 사고 팔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갖다 확인을 꼭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확인하고 그게 안 돼 있으면은 그 IRS 서류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확인증 하는 게 사시는 분들이 사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은 사시는 사람이 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가 뭐냐면 IRS에다가 사는 사람한테 본인이 확인을 갖다 해갖고 세금 낼 거 있으면 본인이 걷어갖고 IRS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근데 그게 확립이 안 돼 있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그럼 지금 집 들어간 분한테 15% 내놔, 30% 내놔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IRS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갖다 확인을 갖다 해드려야 돼요. 저희가 꼭. 그 다음에 이제 사기나 뭐 부당한 뭐 이런 거, 꼭 깡패가 갖고서 억지로 다 한국같이 뭐 이렇게 패갖고서 뭐 새도시 진다고 뭐 그런 거는 없는데 여기는 그래도 거의 이렇게 그 undue influence나 압력을 갖다 줘갖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가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사법처분했다는 증서라는 건 뭐냐면은 차 파는데 메릴랜드하고 버지니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은행에서 차를 들어오거나 버지니아 같은 경우에 6주, 8주면은 차 통지서 들어가고 경매까지가 다 끝나요. 메릴랜드 같은 경우는 9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법원 절차를 갖다가 물론 따르긴 따르는데 그 메릴랜드는 절차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법원에서 서류 제출할 것도 많고 뭐 판사가 확인해야 될 것도 많고 판사가 사인오프 해줘야 될 것도 있고 버지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버지니아에서 차 앞된 물건들 사실 때는 그런 거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성립이. 그리고 판사 자체가 나중에 판사가 진짜로 다 사인오프를 갖다 했고 어카너빌리티라고 그래갖고서 나중에 경매가 값이 얼마고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얼마고 변호사 비용이 얼마입니다. 그래갖고서 이렇게 해갖고서 누구한테 팔아갖고 차액이 이렇게 생겨갖고 이거는 진짜로다가 주인한테 돈을 줬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갖고서 법원에다가 통보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어카운팅 해갖고 그게 사인오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인오프 안 된 게 꽤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2007년, 2008년에 차업들을 하도 많이 해갖고 변호사들이 로보 사인이라 그래갖고 진짜로다가 사인을 갖다가 해외에 보내갖고서 사인하고 가라로 다 사인하고 갖고 와갖고서 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변호사는 뭐 그 메릴랜드는 한 달에 120케이스를 갖다가 파일했다니까 그거 다 일일이 사인하려면 못해요. 그 사무실에서 서류를 갖다가 만들려면 그래갖고서 해외 필리핀이나 인도 같은 데 보내갖고 사인해갖고서 제출하고 그렇게 한 경우가 있었대요. 그래갖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2010년인가 11년에 그 2억 7천 달러 벌금을 물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메릴랜드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이제 인포스 해갖고 차업법이 굉장히 다 바뀌었고 버지니아는 그래도 아주 좀 쉽습니다. 은행에서 차 타기가 메릴랜드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정확하게 따지셔야 되고 그게 이제 12번도 거기에 들어가는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그 13번도 마찬가지고요. 법원에서 다 모든 걸 갖다가 승인이 안 된 거 그런 거. 여기는 그런 게 없는데 그 볼티모어 같은 경우에는 메릴랜드 이제 볼티모어 같은 피지컬리도 좀 있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땅 주인 딸이 있고 건물 주인 딸이 있고 그래갖고 그라운드 렌트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 그라운드 리스 그래갖고서 그 볼티모어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1년에 70%씩 내고 영구적이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땅 주인이 forcefully 쫓아낼 수가 없어요. 제대로만 내시면은. 근데 어느 순간에 건물 주인이 뭐 볼티모어 시리즈 그런 게 많으니까 어벤드한 거, 버리고 간 거. 그럼 땅 주인도 어쩌다 차고 오래됐으니까 땅 주인도 죽고 건물 주인도 안 나타나고 그런 걸 갖다 누가 들어가서 가라르다 해갖고서 법원에다가 해갖고서 승인 안 된 걸 갖다 팔라 그러고 억션 해갖고 그런 게 있습니다. 종종. 아니면 종종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게 바로 얘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항소 또는 추가 법원 명령에 안 따는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항소가 들어가 있어갖고서 문제가 있는 건데 뭐 차압 들어왔든지 뭐가 됐든지 아니면 뭐 형제 자매 간에 재산 분쟁 때문에 문제가 있든지 근데 아직까지 안 끝난 거 갖다가 처분을 갖다가 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럼 저희들 받을 수가 없으니까 판사가 사인오프를 안 낸 거니까 뭐냐면은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리리게이션 케이스를 저희가 확인을 갖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그 밑에도 비슷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사법 절차 중인 아니면 또는 뭐 소유권에 대한 그 뭐 누락 잘못된 거, 그 소유권이 제대로 성립이 안 된 거, 그 다음에 실수로 서명한 거. 이제 저건 뭐냐면은 시그네처가 사인한 게 가끔 가다가 조금 이상하다 그런 게 있어요. 보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확인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지금 몰기지 문서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집을 사실 때 문서 그 다음에 그 전주인 문서 그렇게 하고 그 시그네처 자체를 갖다가 좀 확인을 갖다 하는데 저희들한테 와갖고 사인을 갖다 하실 때 몰기지 문서하고 전에 했던 시그네처가 좀 틀리다. 물론 사인이라는 거는 틀리스 저도 뭐 사인하다 보면은 몇 년 사이에 길었다가 짧아졌다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필체 자체가 문제인데 사실은 그런 거 한 번 더 확인을 갖다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인지하지 못할 할 수 없는 근데 지금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인을 갖다 했었을 때 그냥 동그라미 이렇게 하나 거 갖고서는 확인이 안 되거든요. 최소한 어느 정도의 필체가 나타나야지. 그래도 그런 거 저런 거는 거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래도 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게 이제 조금 중요해요. 위임장 파는 사람이 위임 뭐 예를 들어 갖고서 부부였는데 부인은 한국에 계시고 남편 되시는 분이 위임장을 받아 갖고서 파신다. 근데 위임장 자체가 가짜였어요. 그런 거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위임장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그런 걸 책임을 져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은 한마디로다가. 아니면은 그 전 주인이 그러니까 지금 파는 사람이 샀었을 때 파는 사람이 위임장하다 했다. 그럼 이제 저희는 그걸 또 한번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위임장이 진짜 유효했는지 아닌지를. 그래서 그런 거까지가 커버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 돌아가셨을 때 유언장 같은 거 확인. 근데 이제 프로베이시라고 그러는데 그 오펜스 코사가 갖고서 그 돌아가신 분의 상속자 아니면 이제 대표 그럼 이제 이스테이시라 갖고서 그 저기 하나 생기게 되는데 이제 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갖고서 어머님 아버님이 계셨는데 아버님 한 번 돌아가셨고 지문서에는 어머니 아버님이 부부로 다 들어갔으면 그냥 어머니가 혼자 행사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으세요. 돌아가신 사망 증명서만 있으면은. 근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 그렇게 됐었을 경우에는 그러면 누가 어머님 아버님의 재산을 갖다가 대리인으로다가 관리를 하고 처벌을 할까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거는 법원에서 판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짜로다 만들어 갖고 법원에다가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만약에 그런 데서 잘못됐었을 경우에는 소유권을 갖다가 잃으실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것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하시다 보면은 뭐 대강 이렇게 20가지인데 이거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린 훨씬 더 많은 이유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파시면서 한 가지 그 요새들 자주 나타나는 건 버지니아는 이런 일이 종종 없으세요. 근데 메릴랜드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타이틀하고 등기하고 그러는 절차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메릴랜드는 사실상 저희 같은 타이틀 회사가 일하기가 버지니아보다 한 6배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뭐냐면은 버지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을 사실 때 드라이 스테이트니까 집 문서가 등기되기 전에는 파는 사람도 돈을 안 갖고 가고 에이전트 되시는 분들도 커미션을 못 받아가시잖아요. 메릴랜드 같은 경우는 테이블에서 줘야 돼요. 그냥 등기 들어간 것도 확인 안 하고 등기 문서는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등기하면 되니까. 근데 지난주에 파는 사람이 가고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갖고 라인 오브 크레딧 하나 보면 몰라요. 저희들은 안 나타나니까. 버지니아는 금방금방 나타나요. 등기된 게. 메릴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2주 있다 나타납니다. 그게. 그럼 공백 기간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기지를 갚으셨는데 은행에서
서류를 보내야 되거든요. 우리 다 갚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소유권이 우리가 없다. 그럼 릴리스를 갖다 보내야 하는데 안 보내는 게 10케이스 중에 2개는 나와요. 그런 게. 그러면 파실 때 문제가 생기세요. 오너스 타이틀파일스가 있으면은 저희 같은 회사에서 그걸 커버를 해드려요.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냥 세르만 해라. 나중에 진짜로 나 30만 불짜리 몰개지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너네도 커버해줄게.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시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물론 본인 건 아닌데 그 전주인 거, 전주인 몰개지 말씀드렸는데 오너 타이틀파일스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다 져요. 저희들이. 왜냐면 저희들이 갚았기 때문에 파는 사람 던 걸. 그럼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다. 그러니까 그거를 커버를 해드려요. 그러면은 나중에 세르만 하실 때도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세르만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많고 그런데 제가 그 지금 나눠드린 거 보면 저 명함 있거든요. 가장 좋으신 거는 저한테 이메일 넣어주세요. 제가 저 독수리 타자법으로다가 한글을 좀 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다가 이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시간 되는 데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